오늘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의 슈퍼 PP미 바리 모드. 아시는 분들은 아실 법한 팝팀 에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13화에 등장을 하는 오프닝이 있는데요. 그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 PP미, 슈퍼 PP미입니다. 슈퍼 PP미. 굉장히 좀 독특한데 포프코도 여기에 스태츄가 하나 들어가요. 조립식이면서 도색도 해야 하지만 포프코도 들어가고 피피미는 이제 바리 모드 해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들어가는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캐릭터만 딱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디서 본 적 있는 애들인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슈퍼 피피미는 애니메이션상에 등장한 그 되게 오마리 마사미 씨가 작화에 잠깐 참여를 하셔서 그 용자 시리즈를 오마주한 오프닝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등장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프닝에 짤막하게 등장하고 끝이에요. 뭐 이 메카 디자인으로 스토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애니메이션 자체도 좀 옴니버스식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이거 유일무이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1월 달에 5,900엔으로 모데로이드로 발매가 된 거고요. 이거 생각보다 프라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바로 조립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체 구성은 의외로 좀 풍성하죠. 무장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검도 큰 걸로 이제 원근감을 표현한 큰 검도에서 총 2자루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포프코의 피규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교체용 손들도 있고 의외로 좀 풍성합니다. 의외로. 일단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이 포프코거든요. 정확히는 이 버전의 포프코는 그냥 포프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매뉴얼상의 이름은 스시 포프코입니다. 스시 포프코. 진짜 스시가 그냥 히라가나로 스시라고 써있어요. 초밥할 때 스시. 이렇게 스시 포프코.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던 그 가운데 손가락 들던 포프코가 아니라 굉장히 그 용자 시리즈에 나올 법한 리얼 타입의 포프코여서 여러모로 좀 놀랐고요. 심지어 의외로 디테일도 좋습니다. 이 목에 이 포프코 또는 피피미 장신구를 목에 차고 있는데 그것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땡글한 귀걸이, 구체 귀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옷이 휘날리고 있는 이 세일러복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도 의외로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즈, 특히나 포즈, 거기다 손가락 모양이 굉장히 의외로 디테일해서 이것도 좀 놀랐어요. 손가락의 모양 요렇게 요런 부분들 보다 보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생각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에도 그 방금 목에 있었던 장신구 모양의 그 무늬로 해서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습식대 칼이 들어가 있는데 눈동자 습식대 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만들면서 여러모로 놀라운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작중에 뭐 이렇다 할 설정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그냥 오프닝 뭔가 그 용자 시리즈로 오마주한 오프닝으로만 등장하는 게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치만 제대로 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장들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어깨에 장착하는 미사일 포드입니다. 심지어 의외로 분할도 좋아서 미사일 부분은 빨간색, 주변으로 파란색 커버에 흰색 바디에 뒤쪽에도 이제 회색깔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도 이런 접합성 같은 걸 제외하면은 파츠 분할도 괜찮았고 디테일도 그냥 쏘쏘하고 나쁘지 않았고 그 정도여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뒷머리에 장착해서 이 옆구리에서 이게 발사하는 요거는 베리언트 캐논입니다. 베리언트 캐논. 의외로 디테일이 좋았던 게 일단 패널 라인들도 패널 라인인데요. 동력선의 디테일도 있다 보니까 의외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캐논의 앞부분은 이 테두리를 스티커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자체는 그냥 좀 심플한 형태예요. 막 복잡하게 뭐 난이도가 있다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심플하게 붙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검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려 굉장히 멋있어요. 로드 오브 캘러미티. 이름 겁나 거창합니다.
손잡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용의 머리를 하고 있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마치 용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부분과 용의 꼬리가 이렇게 검에 휘감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칼날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색으로 나와 있어요. 메탈릭 실버로 제대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게이트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커로 샤인 실버 마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콕콕콕 찍어줬더니 확실히 좀 티가 좀 덜 나네요. 그래서 이런 로드 오브 캘러미티가 두 자루 칼날 부분만 키운 요 원근감을 위한 요런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사이즈에서 이렇게 압도가 됩니다. 요게 아무래도 몇십 파 50%는 더 큰 것 같죠? 이 기본 날의 50% 정도 더 큰 것 같은 그런 형태.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진짜. 그리고 얼굴도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용자 시리즈의 클리셰하면 뭡니까? 페이스 가드가 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얼굴이 드러나 있는 얼굴도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얼굴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편손과 그리고 무장손이 한 세트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슈퍼 PPV 바디 모드 본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이야 그 작중의 오프닝에 등장한 그 느낌 그대로인 거고요. 다만 이제 색깔 일부를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티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조형이나 조립이라던가 기본적인 파츠 분할 자체에는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굉장히 요게 상품화가 될 수는 있구나 하면서 좀 조립하면서도 좀 웃기더라고요. 내가 알던 캐릭터가 아닌데 이러면서 자, 먼저 머리입니다. 일단 이마에 빨간색, 초록색 이 부분은 도색이고요. 눈도 금색은 도색이에요. 눈 주변에 검은색도 도색이고요. 머리 쪽에 도색 파츠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머리 디자인 자체는 머리 위에 리본이 달려있죠. 이거 안테나 같은 거 아닙니다. 리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피피미라는 캐릭터가 머리 위에 빨간 색깔 리본을 달고 있거든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뒤쪽은 마치 이제 갑옷을 두른 것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뒤통수가.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 피피미라는 캐릭터 원래 장발입니다. 장발이다 보니까 머리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가 지금 백팩 부스터 같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이게 백팩이 된 거죠. 머리카락이. 여기 이제 스러스터 부분. 여기가 추진 장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머리카락 휘날리듯이 앞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각도를 많이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볼관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래는 머리카락인 게 백팩이 된 상태고, 그리고 가슴 부분 원래 이 캐릭터들 세일러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슴에도 이제 그 리본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요런 가슴의 디테일로서 승화시키고, 그리고 세일러복 특유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이 목 부분의 그 디자인? 색깔을 분할을 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붙는 파란색은 요건 스티커, 양쪽으로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노란색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허리 라인. 이 용자 로봇의 디자인을 굉장히 계승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디테일, 그리고 라인, 그런 거에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캐릭터들 어깨 장식을 이 정도로 크게 할 만한 모티브가 없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보고서 알겠어요. 이거 가운데 손가락 아닌가? 그리고 어깨 라인부터 팔까지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분명 뭔가 세일러복 특유의 색깔 배치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굴곡, 실루엣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용자 로봇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는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길게 이런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디자인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었고요. 요건 또. 그리고 손 쪽에도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이 손목 쪽의 초록색과 손등의 빨간색은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목 주변의 파란색 스티커, 그리고 손목 쪽의 초록색 스티커까지는 크게 위화감이라든가 이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손등의 빨간색은 위화감이 굉장히 컸어요.
다른 손들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패널 라인이 하나 보이잖아요. 제가 먹선 넣어놨잖아요. 거기까진 전부 다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커는 딱 그냥 라인 정도만 그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 끝부분의 마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스티커가 좀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럼 다리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허벅지 부분 굉장히 굴곡이라든가 파여있는 패널 라인 같은 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오바리시 스타일 굉장히 진하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리의 전체적인 실루엣도 보면은 이렇게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종아리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굉장히 그 과거 애니메이션스러운 그 느낌 굉장히 많이 드는구나. 심지어 이쪽은 스티커도 안 써요. 이 파란 색깔 라인 지금 이거 분할이고요. 종아리 부분도 역시나 분할이고 종아리에 있는 빨간색 스러스터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할이에요. 다만 실루엣 좋고 색깔 분할 좋고 좋은데 이제 발로 내려가면은 이 갈색은 전부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발바닥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 발 주변으로 전부 다 갈색이란 말이에요. 이 스티커가 없으면 무슨 색이냐? 이 발바닥 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갈색이 굳이 아니어도 위화감은 없다. 이 스티커가 없어도 상관은 없다거든요. 다만 그 캐릭터들의 특징상 원래 이 친구들 구두를 신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 구두 그걸 신고 있다 보니까 갈색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크게 위화감은 없다는 거. 그리고 전신에 보면은 이 갈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 때문에 런너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됐었겠죠. 발까지 분할이 되어 있었다면은. 근데 할 거라면은 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심지어 여기 스티커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 중앙 부분 큼지막하게 하나 붙고요. 이렇게 그 겉에 튀어나와 있는 이 굴곡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하나 그리고 발꿈치 크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만 스티커가 큼지막한 게 4개가 붙는 거예요. 난이도가 큽니다. 여기 높아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 어땠는가? 일단 목 부분 돌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씩 지금 턱 부분이 걸리기는 하는데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만 움직여주면은 꺾거나 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안쪽에 기본은 볼관절이거든요. 근데 안쪽에 또 튀어나오게끔 도와주는 관절도 있고요. 어깨 장갑 자체에도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여줍니다. 팔 자체도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팔 자체가 움직이는 이 좌우로 벌어지는 관절은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있어요. 한쪽은 조금은 괜찮지만 이쪽도 약간은 헐겁다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 단일 관절로 크게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박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꺾여주기 때문에 완전히 또 굽혀줄 수 있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는 기본적으로는 축관절입니다. 크게 회전시켜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흉부 가동도 존재해요. 그래서 흉부 가동 같은 경우는 가슴 장갑이 좀 가동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가슴 장갑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일 때 이렇게 흉부를 내려줄 때는 가슴 장갑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고요. 들어줄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어색함을 줄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고관절 부분 일단 다른 부분은 뭐 움직이지 않지만 사이드 스커트만큼은 이렇게 옆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기본으로는 이제 POM 소재를 사용한 볼관절, 나머지 팔꿈치나 어깨 관절 전부에도 다 POM 소재를 사용을 하지만 이 고관절도 볼관절로 POM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면은 이 고관절의 윗부분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 고관절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 보면은 크게 위화감이 없지만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파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리를 벌릴 때 크게 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볼관절이지만 허벅지 회전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포즈 잡을 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드는 건 어느 정도냐, 약간 좀 아쉬운 정도, 90도에 아주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굽혀지고요. 이 무릎 안쪽에서 프레임이 튀어나와서는 이제 덜 어색하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좀 요것도 신경을 쓰셨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발목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안쪽에 또 POM 소재 관절 부분이 이렇게 앞뒤로 또 축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굽힐 수도 있고 바깥으로 펼 수도 있기 때문에 액션 포즈 취할 때 다리를 쭉쭉 뻗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외로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충격이었어요. 다만 이 무릎 부분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무릎을 꿇렸지만 이렇게 공중에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무장도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장착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백팩으로 위장한 머리카락으로 위장한 백팩인가? 아무튼 이걸 빼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2개가 더 있어요. 여기다가 베리언트 캐논을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 후에는 이 동력선이 스러스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주고 옆구리 쪽으로 캐논을 밀어 넣으면서 장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미사일 포드는 이 조인트를 먼저 끼워줄 건데 어깨 아래쪽에 보면은 사각 조인트가 있고요. 어깨 위쪽에 보면은 또 사각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살짝 이렇게 걸쳐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아예 걸듯이 밀어 넣어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미사일 포드만 끼워주면 완성이죠. 박력 넘치지 않습니까? 의외로 풀무장 상태 멋있다니까요. 어깨랑 옆구리 쪽으로 무장이 팍팍 추가되고 나니까, 심지어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큼지막한 것들이 추가되고 나니까 박력이 넘칩니다. 의외로 멋있어요. 여기다가 로드 오브 캘러미티를 들려줄 순 있지만 역시 검을 들었으면 그 포즈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포즈를 위해선 좀 옆구리나 이런 게 비어있는 게 좋잖아요. 다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들려줄 때는 일단 검의 가드 부분을 한번 분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분해를 한 뒤에 이렇게 주먹에 밀어 넣어주면 되죠. 다시 장착할 때도 이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손의 위치를 살짝씩 조절을 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착 끝! 그리고 이게 로드 오브 캘러미티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공식 사진 쪽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프코가 앞에서 이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약간 그 느낌 있죠. 용자 시리즈 특유의 그 마지막 그 오프닝 끝부분, 약간 그럴 때 나오는 구도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향수에 젖어들 수 있으면서도 하지만 캐릭터가 왜 얘들이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원근감 파츠를 활용한 대망의 용자검법. 야, 얘네들 가지고 이런 포즈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오바리 마사미 씨가 이게 디자인이랑 이런 그 짤막한 오프닝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신기했고, 다시 봐도 참 진짜 포즈 잘 나왔다. 그리고 얼굴 부분을 한번 바꿔줄 건데요. 페이스가드가 깨진 모습 한번 해봐야죠. 일단 머리 분해합시다. 그리고 안전하게 리본을 먼저 탈거를 해주고 아예 이 앞부분 파란 색깔 파츠를 떼어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굴 부분이 교체가 가능해지고, 자, 이렇게 얼굴을 교체해봤습니다. 또 달라지죠, 이게. 그 용자 시리즈 특유의 항상 마지막 화에서 그레이트 합체에서 얼굴이 깨져가지고 안쪽에 얼굴이 나와서 입이 벌어지고 이렇게 그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맛 애니의 로봇이라니, 이럴 수가. 이 얼굴을 사용한 용자검법 또한 좀 남다르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굴 쪽에 집중해서 딱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도 많이 난다. 하지만 캐릭터가 팝팀 에픽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 장비. 이제 검이 2자루다 보니까 양손으로 다 들려줄 수도 있고 미사일 포드, 베리언트 캐논까지 다 달아줘 봤습니다. 이게 풀세트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미사일 포드를 달았을 때 액션에 참고하실 거는 이 어깨 아래쪽으로 프레임이 추가됐기 때문에 팔을 벌리는 게 각도가 제한이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슈퍼 PPV 바리 모드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용자한 굉장히 그 오바리 마사미 씨 특유의 디자인이 잔뜩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애초에 디자인도 디자인이거니와 애니도 완전 병맛 애니여가지고 그냥 나와봤자 그 캐릭터들의 굿즈 정도였던 시리즈인데 갑자기 거기서 로봇이 등장을 하고 그 로봇이 프라모델로 세계 최초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일무이의 상품으로 유일한 상품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지금도 참 놀랍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만들고 나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어요. 쏠쏠해요. 그 부분이 참 강추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 재룡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빠실!